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수업 나눔은 우리 덕성초등학교 우리 자칭 어벤져스 네, 우리 둘이 덕성초 수업 나눔을 우리 행수원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저는 안내자로 우리 정진영 선생님은 수업자로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정진영 선생님 되게 오랜만에 오시는데 지금 좀 마음이 어떠세요? 진짜 너무 떨려요 지금. 저요? 정진영 선생님 마이크? 엄청 떨리고 음. 그런데 거기 그 노트북에서 마이크를 좀 음소거 해제. 여기 음소거를 여기. 네. 네. 누르세요. 네. 엄청 떨리는데 저는 이 자리가 꼭 제가 지나가야 될 자리라고 생각해서 진짜 용기를 내서 도전하게 됐고, 그래서 떨리지만 이 시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네, 오늘 이 자리가 많은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설레는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왔고, 지금 제가 큰 은혜의 선물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덕분에 먼저 감사 인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수업 나눔 시작하고 싶어요. 네. 어, 되게 우리 정진영 선생님이 설레는 마음과 또 되게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고 했는데 되게 조금 그래도 떨림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되게 용기 내서 수업을 공개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업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지영 선생님은 여러 사람 모르는 이제 그런 여러 사람 앞에서 수업 공개하는 게 되게 좀 겁내하고 떨려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데 사실은 이 수업 공개하기 바로 전날 저희 학교 컨설팅 장학까지 하셨어요. 컨설팅 장학하시고 그다음 날 또 우리 그 이런 일상 수업을 이렇게 그 공개를 하시면서 수업 촬영을 했는데 그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수업 공개를 하기로 결심하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마이크 맨 처음에는 컨설팅 장학하는 날에 겹쳐서 그냥 저희 행수연 수업 나눔도 하는 걸로 임준 선생님이랑 상의가 됐고, 저는 그래서 수업 나눔을 한다는 그걸로 어차피 이렇게 수업을 공개하니까 그게 컨설팅 장학까지 된 거였는데, 컨설팅 장학 이렇게 돼가는 과정이 이거는 행수연하고는 많이 틀려서 제가 그렇게 하면 편하게 수업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한테 이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뭐 그 화요일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그냥 저희들끼리 늘 오붓하게 그냥 그렇게 일상의 생활을 하는데 이게 특별한 손님들을 사실 모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 그렇지만 컨설팅 장학하는 거하고 그렇게 다른 부분들이 많아서 그냥 하루에 하기는 그래서 다시 임준인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다음 날이든 언제든 그 주에 수업 나눔하기 전에 수업을 촬영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좀 어떤 점에서 그렇게 하길 잘했다고 생각하셨어요? 컨설팅 장학은 제가 컨설팅 받기로 한 장학사님의 의견 같은 것들도 제 수업에 담아내야 됐고, 또 제가 학교 전체 대표로 하는 거라서 또 학교에서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오롯이 그냥 제 나름대로의 학급 경영관이나 지도관을 그 속에 넣기에는 그리고 다 표현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또 그런 장면들을 그냥 의도적으로 감추고서 그냥 지나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자연스러운 수업보다는 그냥 제가 하는 일상의 수업에서
제가 또 애들한테 어떤 부분 또 중시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수업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같이 드러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좀 저희 아이들한테 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 다음 날이든 언제든 다시 일상 수업 나눔하는 수업을 촬영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렇게 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일상 수업 나눔에서 선생님께서 좀 이렇게 학급 경영이라든가 내가 보여주고 싶은 그러니까 나만의 수업을 지금 어떻게 보면 설계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번 수업에서 선생님 어떤 의도로 좀 그 수업을 설계하셨는지 선생님이 좀 학급 경영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수업 성찰제는 뭐 제가 특별한 교육 철학이나 교육관이 없는 교사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옆에 앉아있는 수업 안내자이신 임준희 선생님하고는 나는 정말 특별할 게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고 그랬더니 이번 수업 나눔 이게 공개를 하고 수업 나눔 하면서 선생님 우리가 그런 걸 찾아드려요 하면서 저를 격려하고 지지를 해줘서 제가 그래 그럼 난 진짜 그렇게 알고 싶고 제가 혼자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수업에 지금 이 1시간 수업에도 지금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주지 않고 컨설팅 장학이라는 것은 수업 안에 뭐 활동 어떻게 기획했고 그걸 몇 분 안에 끝낼 거고 뭐 다 그런 거여서 제가 그 외의 것을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더 많은데 그럴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그 다음 날이지만 이 수업은 그냥 그래서 아마 수업이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말도 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수업에서는 그냥 일단 제가 저희 행수연에서 하는 수업 나눔 촬영할 때는 좀 뭐라고 하지 솔직한 진솔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만약에 애들이 진짜 그 상황에서 저한테 혼날 만한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애들이 저한테 뭐 화장실 갔다 오고 싶어요 얘기를 하면 뭐 하나의 예인데 그렇게 갔다 와도 되고 하지만 컨설팅 장학 수업에서는 너희들 오늘 40분 35분 수업인데 40분 동안 수업할 건데 주의하라고 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생수학 수업 촬영할 때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자유롭고 제 마음이 일단은 어떤 모습이 아이들이 드러내도 그걸 같이 얘기해 주실 수 있다, 얘기하고 싶고 얘기를 들어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수업 할 때는 그냥 제 중심 마음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어떤 그게 저의 잘못된 점이든 어떤 저희 반의 고통스러운 부분이든 그 부분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부분들이 드러나서 치유될 곳은 치유되고 또 저희들이 극복해야 될 건 극복하고 또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또 그 점을 찾아서 도전을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중심으로 그날은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께서 사회 수업에 경제성장 과정, 특히 이제 대전의 모노레일을 선택하셨고, 그다음에 문제점에 대해서 좀 애들한테 이제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 노력 토론을 통해서 짝토론을 통해서 그렇게 기획을 하셨어요. 그렇게 한 뭐 의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큰 단원으로는 2단원이고 그 2단원 안에 소단원 3개가 있는데 저는 항상 소단원 나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훑어봐야 어떤 걸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라고 하면서 애들 반응을 살피는데 이제 맨 처음에는 제가 혼자 계획하기로는 거기에 보니까 그거 PC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나? 그 생선 뼈처럼 생긴 그것도 나와 있고, 법률 제안서 쓰는 활동이 나와 있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되는 거고 이건 이렇게 할 것 같고 이렇게 할 것 같고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랬더니 애들이 다 싫다는 거예요. 그 생선 뼈도 선생님 왜 이렇게 징그럽냐고 하고 저희한테. 근데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문제점 하다 보면 애들이 너무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하게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사회과 수업에 대해서 되게 흥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재미가 없다라고 하고 선생님 좀 재미있게 수업하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가끔씩 저희가 도덕 시간이나 제가 그냥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는 하브르타 토론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일단 해도 저는 그거를 하브르타 토론으로 가져와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냥 애들한테 얘기시켜보고 그렇게 하면 그래서 토익 토론 수업은 어때 좋다라고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해서 그 한 단원을 마무리하면서 그 3차시 정도의 심층 토론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 마지막 차시가 대전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 차시는 제주도 환경보전 기여금 문제에 대해서 같이 토론했고 그 전 차시는 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는 어떨까 이렇게 해서 유럽의 문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스키장 문을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신문기사 가져와서 같이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제주도 하고 제주도 하면서 다음은 어디가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냥 어디요 막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냐고 하면서 좀 이번엔 너희들이 먼저 검색도 해보고 이렇게 와서 선생님이랑 마음 일치되는 사람 찾고 싶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대전의 문제를 가져와서 그냥 그 수호차시 그러니까 2단원에 2차 그러니까 큰 2단원에 작은 2단원, 중단원이 그렇게 이제 마무리하려고 생각해서 그렇게 설계는 했거든요. 떨려.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떨리실까요? 사실은 제가 수업을 볼 때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제가 아는 진경 쌤이 되게 그 방송 울렁증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에 학교에서 같이 근무했을 때 그 방송 부장님이셔서 환경부장님이셔서 방송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의 우셨어요. 근데 수업에서는 안 떠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수업 촬영하고 그럴 때는. 근데 지금은 조금 떠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이 좀 떨리세요? 사실 정우쌤하고도 이렇게 아까 밥 맛있게 드시고 그때는 전혀 안 뜨셨는데 지금 마이크에 대한 울렁증일까요? 그러니까 평소 말하는 거 하면 제가 그 정서적으로 그 평안함이 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대표 기도도 못 하고 있고요. 그 방송 사고였는데 저희 그때 1학년 담임이었는데 임준 쌤이랑 같은 학교에 있었고 제가 분명히 방송 나가면 저 사고 난다고 안 한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하면서 그때도 좀 트라우마가 생겼던 것 같아요. 왔는데 교실로 돌아왔는데 아이들이 선생님 왜 우리하고 있을 때는 하나도 안 그러는데 왜 이렇게 우셨어요 하면서 막 저를 되게 위로해 줬었거든요. 1학년 아이들이. 근데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미션 중에 제가 생각한 미션 중에 하나가 그렇게 저의 평상시로 말하고 통 그리고 다른 사람이 믿고 그럴 때 조금 약간 이렇게 불안정해지는 거에 대한 이것도 극복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미션도 있는데 약간 좀 극복이 된 것 같아요. 극복이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임준 선생님. 지금은 좀 어떠세요? 지금은 그러니까 아마 저 후반기에 가면 되게 거기가 안정이 될 거예요. 후반기에 이렇고 또 이 분위기에 익숙해지면 저는 또 금방 또 이 방 분위기에 동화가 될 거거든요. 지금 좀 괜찮아지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지금 자꾸 괜찮아지고 있어요. 아까 그 수업 설계 말씀하시는데 조금 이렇게 떨림이 느껴졌거든요. 네. 지금은 조금 안정이 되신 것 같아요. 네. 네. 본인의 그런 이렇게 떨림에 또 직면하시니까 또 이렇게 괜찮아지신 것 같은데 네, 좀 애들하고 있을 때는 어떠세요? 애들이 아무 말도 없이 저를 이렇게 똑바로 쳐다봐주면 눈빛이 막 쏘아볼 듯한 눈빛으로 봐주면 그게 저는 좋기도 하면서
그게 되게 제가 되게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되게 내가 저 아이들을 진짜 잘 감당하고 있나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은 다수로 앉아 있을 때가 많고 저는 이렇게 교탁 앞에 혼자 이렇게 서 있을 때가 있는데 가끔씩 아이들이 엄청 진지한 눈으로 저를 쳐다볼 때가 있는데 집중해서 좋고 그런데 그냥 아무 말 없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저를 막 이렇게 쳐다보면 책임감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가 되게 부담스러운 게 있고 그래서 계속 아이들이랑 뭔가를 소통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근데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게 저는 그게 좀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 그럼 다시 한번 말씀 이렇게 드리면 애들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는 괜찮은데 혼자 좀 말씀하시는 듯한 애들은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고 선생님이 계속 얘기만 하시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마이크. 그때는 애들한테 준비한 해야 될 말들이 막 엉키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쩔 때는 가끔씩은 이제는 이제 저희 반 아이들이니까 선생님이 지금 말을 잘 못하겠어. 좀 마음 정리하고서 얘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이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6학년 아이들 처음 만나서 오래간만에 10년 만에 6학년을 다시 맡았는데 1학년 아이들만 하다가 다시 맡아서 선생님이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애들하고 잘 모르는 상태니까. 근데 지금은 차츰차츰 애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아이들이랑 어느 정도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그런 게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자연스러워졌는데 학기 초에는 좀 그런 일들이 많았고 선생님이 1학년 가르치다 보니까 어떻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좀 선생님이 애기처럼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선생님한테 얘기해주고 선생님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선생님한테 얘기해주고 제가 또 아이들의 그런 것들을 잘 캐치 못하는 점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 선생님한테 좀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아이들이 특별히 부탁한 적은 없지만 저 스스로는 좀 말이 많이 엉키고 그래서 잠깐 좀 이따가 설명해 줄게 이렇게 한 적이 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3월 달에는. 그러면 어떨 때 선생님 말씀을 많이 하실 때 말이 엉키는 거예요? 제가 준비한 대로만 수업이 흘러가면 저는 그건 괜찮은데 제가 준비한 대로가 아니라 가끔씩은 아이들이 조금 돌발적인 행동이라든지 말을 하는데 저는 그게 참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의 수업 안으로 가지고 와서 적절하게 반응해주는 좀 유연한 교사가 되고 싶은데 이건 충분한 반응이 아니었어라고 스스로 반응을 하면서 제가 저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 반 이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준비한 내용이나 그런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려고 답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면서도 답을 해주고 나서 이게 충분하지 않았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여서 살짝 고민을 하면서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할 때 즉각적으로 그냥 제가 그 상태에서 그 상황에서 이런 말들을 해주는 게 맞나 어쩔 때는 선생님이 알아보고 해줄게 해야 되는 그런 말도 있는데 즉각적으로 또 반응해줘야 될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살짝 제가 많이 당황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그 아나운서들처럼 큐시트를 마련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넘기면서 하면 아이들한테 실수하지 않고 그럴까 했는데 그것도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게 물음표였고 지금은 그냥 그럴 때 좀 교실 속 여유라고 해야 되나? 교실 속 공백이어야 되나? 예전에는 막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막 그 자리에서 극복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걸 내려놓고 선생님이 지금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못하겠어. 이렇게 좀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에요. 아이들한테 솔직하게 고백하고부터 제가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아이들이 그런 반응을 할 때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적절하게 반응을 해주는 선생님이 되어가는 중인 것 같다는 생각을 저 혼자는 살짝 하고 있어요. 네. 좋네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가 네, 좋네요. 선생님.
지금 이제 이해 파트는 요렇게 제가 질문하면서 선생님의 고민들 그다음에 학생들과의 관계 좀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우리 격려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잘 들리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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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들께서 이제 수업을 보셨을 텐데 우리 수업 보시면서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좀 이 부분에서 되게 인상적이다. 선생님의 의도가 드러났다. 아까 우리 정지영 선생님의 철학이라든가 난 철학이 없는 교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있거든요. 수업 속에서 우리 수업 친구들께서 좀 알아차리신 부분들을 우리 정진영 선생님께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많은 또 본인의 철학을 발견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먼저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제가 막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현영쌤, 음소거 해제했는데 준비가 되셔서 해제한 거죠? 네. 현영쌤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6학년을 지도하고 있어서 선생님 수업이 되게 무슨 내용, 교과서가 어떻게 구성돼 있고 아까 생선뼈 그림도 뭔지 알고 해가지고 이야기해 주시는 게 다 하나하나 좀 생생하게 느껴졌는데요. 되게 그 정우 선생님이 감동이 있는 수업이라고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생님 수업 영상을 열심히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봤는데요. 여러 가지 정말 의미 있는 지점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방금 해주신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저는 전체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이랑도 얘기하고 짝꿍이랑도 얘기하고 한 명하고 얘기하는 게 계속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는데 좀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너무 편안하게 이야기를 잘 하는 거예요. 6학년 아이들이 생각보다 선생님을 조금 어른이고 선생님이니까 어렸을 때보다 편안하게 못 대하고 좀 어려워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어떻게 자기 생각을 근거를 대면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까? 그 전에 심층 토론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그런 것들 훈련이 잘 돼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선생님께서 아까 이해 단계에서 얘기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에서 느껴진 것은 선생님이 뭔가 선생님과 학생으로서 어떤 그런 권위를 이렇게 난 선생님으로서 내세우고 뭔가 선생님으로서 사실 부족한 점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는데 이거를 숨기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좀 애들한테 약한 점을 안 보이려고 되게 감추려고 약한 점을 보이면 애들이 저를 쉽게 보고 이렇게 낮게 볼까 봐 숨기려고 하는 게 있었는데 선생님은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그냥 이야기하고 지금 나의 선생님의 마음 상태도 얘기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정말 용기 있게 느껴졌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이들이 선생님한테도 자기 얘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다른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활발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이 더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 수업 장면에서 선생님께서 애들이 활발하게 짝토론하다가 이제 중간 정리를 하니까 애들이 그 선생님이 약간 부담스러워 하시는 선생님을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을 때 사실 수업 흐름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솔직하게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게 조금 선생님은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얘기해 주시면서 너네는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애들의 의견을 물어보셨잖아요. 선생님이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또 아까 소단원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이 이거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그런 반응과 아이들의 선호를 살피시면서 수업도 준비하시고 수업 중 활동도 생각했던 것을 그렇게 바꾸시는 게 선생님이 유연하지 않으신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점이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그 마음만으로도 굉장히 유연하고 그렇게 잘 대처하고 계신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또 그리고 작은 걸 수 있지만 선생님이 이게 수업에 손동작을 많이 쓰시진 않는데 첫 시작할 때 이렇게 마음을 모으는 이 동작, 이렇게 이런 손동작 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인상 깊어서 이렇게 돌려봤어요. 되게 돌려보면서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한 번 쓰시지 않고 뭔가 정확하게 닿지 않았을 땐 가까이 가기만 하다가 뭔가 정확히 닿는 그런 어떤 마음이 닿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아이들이 짝하고 발표를 할 때에 마지막에 그 경제 개발과 환경 보호를 어떻게 다 고려한 그 결과를 발표할 때 짝하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해 주신 보면서 그러니까 서로가 뭔가 너의 마음과 나의 마음, 그 서로의 생각을 굉장히 존중하게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게 수업에 되게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에서 전달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되게 되게 설명하기 어려운데 마음이 되게 뭔가 뭉글뭉글했어요. 수업을 보는데.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도 되게 공감도 많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6학년 아이들 되게 많이 저 스스로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더 많은 얘기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네, 다른 선생님들 얘기 듣고 또 네, 기회가 되면 네.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아이고, 또 정미연 선생님 또 눈물 한번 훔치시고, 네, 눈물 부자야. 네, 우리 한 번 더 듣고 좀, 네, 마음이 어떠신지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또 누가, 네, 저기 말씀하실 분들은 그 음소거 해제를 해주세요. 네, 또 음소거 해주신 분이, 네, 셋 동안 음소거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아니면 제가 시킵니다. 네, 없으세요? 저기 그러면 네, 우리 제일 눈에 띄는 우리 또 방송 울렁증에 또 이렇게 일가견 있으신 우리 노옥기 선생님. 아까 네, 또 비슷한 부분이 있으시는 무대 공포증이 심한 음악교사입니다. 네. 저는 이제 급하게 수업을 봤는데 오늘 너무 바쁘고 좀 계속 네, 이렇게 정말 네, 그래서 급하게 보면서 그래도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보면서도 선생님이 굉장히 아이들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존중하시고 이렇게 그것들을 수업 속에서 적용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신다는 게 되게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 아이들 학생 인터뷰에서도 그렇게도 또 그렇게 말을 하는 친구들이 다 있었고, 처음에 저는 이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토론 주제를 정하는 것부터도 아이들의 의견들이 같이 반영이 돼서 그냥 주제를 선생님이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도 이렇게 같이 아이들과 조율해 가시는 부분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수업도 네, 이렇게 짧은 시간인데 이렇게 또 저희는 이런 토론 수업을 이렇게 많이 해보지는 않는 교과라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먼저 정하고 그다음 또 그렇게 또 대화를 해서 짝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중간에 한번 정리를 또 하시고 또 반대의 입장으로 가서 내가 반대 입장으로 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보면서 또 이렇게 그 입장이 바뀐 아이들이 또 생기는지도 확인을 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엔 또 16인의 해결이라고 반 아이들이 모두 또 같이 어떤 해결점을 찾아가는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되게 아이들의 생각의 폭이 되게 깊어지고 정말 이렇게 네, 이런 토론하고 이렇게 정말 활발하게 또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의 또 입장을 듣고 그걸 통해서 또 이렇게 또 의견을 만들어 가고 또 해결점을 모아가고 하는 이런 수업들이 정말 의미 있는 수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처음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시면서 이제 또 이제 세계에서부터 제주도와 대전까지 나아오시는 것도 그렇고 어떤 수업에 있어서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시면서 수업을 짜가시려고 하시고 아이들이 어떻게 배워갔으면 좋겠는지
어떤 것들이 아이들에게 필요할지, 또 아이들이 원하는 수업 방식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의논을 하시고 중간중간에도 계속 그걸 점검하시고 중간에 이제 아이들이 사실 반대 의견 그 중간 점검하실 때 아이들의 마음이 이제 얼어붙었을 때 이게 그 성찰제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막 떠들고 하는데 왜 수업 시간에는 이제 얼음이 되는가 뭐 이런 부분들과 같이 잠깐 그때의 선생님의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긴장하신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좀 느껴졌었는데, 근데 그런데도 아이들의 입장을 이해하시면서 그걸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다시 유연하게 대처해서 끌고 가시고, 마지막에도 아이들이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도 괜찮겠는지, 뭐 토익토론 학습도 사회과의 아이들이 힘들어하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들로 인해서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어떻게 또 하면 좋겠는지 계속 물어가시면서 하시는 게 되게 아이들을 많이 존중하시고 아이들을 정말 배움으로 정말 같이 배워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들이 정말 많이 느껴지는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선생님이 사용하시는 에너지가 정말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고 한 시간 한 시간 수업을 계획하기 위해서 진짜 많은 수고와 정말 그 많은 고민들을 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전심으로 수업을 준비하지 않으셨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고 정말 선생님, 네, 정말 너무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네, 우리 현영쌤과 우리 옥길쌤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오늘 네. 마이크 다 제가 현영 선생님 수업하고 또 노계 선생님 수업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 똑같은 부분을 느꼈던 거예요. 노계 선생님 수업을 보면서 선생님도 어느 순간 이제 저처럼 긴장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는 걸 제가 느꼈고 현영 선생님 수업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도 100% 공감이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같은 학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고 그때 논설문 그 수업이 참 지도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선생님이 그때 이제 임준희 선생님께서 수업 나눔 해주셨던 것처럼 계속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바라보고 있는 그 지점에 대해서 지치지 않으시고 조용하지만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그 에너지로 아이들을 자꾸자꾸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걸 제가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 우리 선생님들이 다 이런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구나. 사실 아이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분명히 있는데 정말 그 아이들의 의견을 정말 제가 수업으로 가져와서 잘 녹아내서 아이들과 같이 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저 자신도 의문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한테는 이게 수업이 굉장히 힘들고 토론 수업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아이들한테는 그렇고 그렇지만 우리가 공동체니까 항상 우리가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하면서 그 얘기를 다 하면서 그래도 우리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을 맨 처음에 계획하면서도 아이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 제가 고민했던 그 순간이 3번의 토의를 갖고 오면서 16일의 해결이었는데 다 2번은 다 혼자서 어떤 활동을 해서 발표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인 심층토론 마지막 시간에는 좀 뭔가 혼자 와서 혼자 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보다는 하고 싶은데 이제 평상시 하지 않았던 활동이니까 그날 옛날에 앉았듯이 짝꿍처럼 앉아본 건 그날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상한 손동작까지 하면서 이렇게 앉는 건 아니고 이렇게 앉는 거야라고 얘기했던 게 아이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 거리두기 하면서 뛰어서 앉으면서 짝꿍으로 그렇게 앉아본 적은 그날이 저희 반도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살짝
항상 아이들한테 모니터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게 수업하기 전에 이따 2교시에 우리 오늘 사회 수업할 때는 다른 아이 한 명한테 선생님이 혼자서 어떤 해결 노력을 찾아서 다 같이 발표해서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둘이 짝끼리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떨 것 같냐고 했더니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괜찮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오는 아이들이 괜찮을 것 같아요. 해서 그럼 그렇게 해야겠다 해서 했는데 의외로 아이들이 더 이거였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던 게 혼자 한 활동을 발표할 때 좀 우리 아이들이 좀 안 듣는 것처럼 무성의하게 듣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지금 노력할 정도로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둘이서 하니까 그나마 그렇게 모아진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같이 모아서 한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할 때 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해야겠구나. 또 안 하는 아이가 생길까 봐 좀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다 나와서 하고 발표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좀 걱정하던 마음이 좀 사라졌고 또 이렇게 앉으라고 했을 때 좀 싫어하는 아이가 2명이 같이 이렇게 앉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남자애 2명인데. 근데 책상에 이렇게 붙이라고 하고서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책상은 안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책상 붙이세요. 짝하고 붙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나갔는데 그러면서도 이 녀석들이 책상 안 붙이면 어떡하지? 끝까지 안 붙이면 어떡하지? 제 마음속으로는 되게 조마조마했는데 이렇게 모두 나눠주고 보니까 어느새 책상을 붙이고 서로 상의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봐서 좀 그때 안도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제 수업을 보신 거를 현영쌤하고 노크 선생님하고 이렇게 저랑 같은 부분을 같이 고민하면서 그 부분을 제가 생각했던 그 부분을 그렇게 딱 집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지금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냥. 참 정재영 선생님 말씀을 하시면서 되게 이제 우리 현정 쌤이나 오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공통적인 단어가 마음을 모은다는 거. 선생님의 수업에는 그런 선생님 마음을, 그러니까 현영 쌤이 이렇게 했는데 이 모으는 거, 책상을 이렇게 붙이면서 마음을 모으기를 원하시는 그런 선생님의 신념이 좀 보였고 소통하는 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그런 신념을 좀 제가 봤는데 좀 네.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러면 우리 또 다른 선생님을 또 초대하도록 할게요. 우리 영은 쌤, 또 진경 쌤이랑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우리 또 영은 쌤의 영은 쌤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되게 따뜻한 마음으로 보셨을 것 같아요. 아까 행복해지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오늘 행복한 마음이 드는 수업 나눔이 되고 계셔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저도 되게 눈물이 많고 사실 저는 저희 공동체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수업 나눔했을 때 저도 되게 힘들 때 수업 나눔을 했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저는 진경쌤 수업 아까 보면서 느꼈던 건 진경쌤께서 아이들한테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해결 방법을 해결 노력으로 선생님께서 바꾸셨다고 하신 거죠. 재구성하셔서 목표를. 원래 그 교과서나 지도서에는 해결 방법이라고 나와 있었던 건가요? 아니 교과서에도 해결 노력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해결 방안이라고 하는 거랑 해결 노력이라고 하는 거랑 굉장히 틀리게 저가 그냥 그 교과서 이제 봤을 때 또 지도서에 그렇게 학습 목표를 봤을 때 제 마음이 그렇게 다가온 거예요. 해결 방안이랑 해결 노력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구나. 그렇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고 아이들한테 그거를 좀 제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말을 준비를 해가지고서 한 거거든요. 준비하시면 드셨어요. 그럼 그건 교과서도 노력이라고 제시되어 있고 네네. 그런데도 제가 일부러 그렇게 말을 다시 한번 했던 것 같아요. 한번 짚어주고 싶었던 부분이셨구나. 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을 엄청 설계하시고 의도하시고 디자인하신 멘트였던 거군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걸 단어를 바꾸신 걸까? 하지만 아무튼 그 노력이라는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 같고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할 수 있다라는 선생님이 그런 마음들이 전해졌었어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아까 저는 그것도 느껴졌었는데 그 허니콤보드 붙이실 때 아이들 이렇게 마지막 이제 16인의 노력할 때 마지막 아이들이 나왔는데 사실 이쪽에 위에 붙이고 싶었는데 자리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할까? 그리고 여기다 붙일까? 그랬더니 끝까지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여기다 붙일까? 여기다 붙일래? 그랬더니 얘네가 보통 그럼 여기 공간 있으니까 이쪽에 붙이자 이렇게 하고 훅 넘어가셔도 사실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 친구들의 의견을 끝까지 물어보시고 어떻게 하지? 선생님이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친구 2명 스스로가 이쪽에 붙여요. 그럼 선생님. 그래서 이쪽 사이드에다 자기들이 결정을 내리게끔 기다려주시고 얘네가 제안하는 방법대로 그래 그럼 그쪽에 붙이자라고 이제 좀 기다려주시고 그 친구들의 의견을 끝까지 물어봐 주시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의견을 끝까지 좀 존중해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토론 수업 자체가 찬성 반대 저는 사실 토론 수업 자체를 많이 보진 않았는데 한 번, 2번 이렇게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경 선생님의 수업이 정말 아이들하고 편안하게 의도하신 대로 또 아이들하고 자주 따뜻하게 흘러간다는 느낌을 받아서 6학년 아이들이지만 다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잘 소통하고 계시고 행복한 수업들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감사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러면 우리 수연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제가 하려는 말을 현영쌤이 다 하셔가지고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약간 너무 현영쌤 너무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음소거를 해주셔야지. 네? 하셨어야죠. 네. 그래서 저는 선생님 그리고 또 해결 노력이라는 말씀이 저한테 되게 꽂혔는데 이것도 또 영은쌤이 다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일단 토론 수업을 진경쌤이 3차시나 하셨다는 것 자체가 일단 애들을 존중하고 들으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 모든 글쎄요. 전 항상 답정너라서 토론 수업은 답이 있는 교사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걸 아이들하고 얘기하실 때도 선생님은 분명히 개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입장이실 것 같은데 그 반대 의견도 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는 거 보면서 선생님 평소에 진짜 공감과 수용을 되게 잘하셨구나 이런 생각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저는 선생님 앞에서 주눅 들지 않는 애들 모습이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딱 앉자마자 그렇게 얘기 시작하는 게 그래서 선생님의 평소 그 교실 분위기가 어떤지 그 처음 모습에서 딱 느껴졌어요. 너무 진짜 좋았고 네 다른 선생님이 진짜 말씀하신 거 다 그러면서 또 오킬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소 수업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을까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왜 선생님은 오늘 수업 나눔 전에 제가 극복해야 될 거 또 우리 반 아이들이 왜 극복이란 말씀 이렇게 많이 하실까 진짜 너무 완벽한데 너무 심하게 겸손하시구나 약간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이 정말 40분이 진짜 너무나 정말 따뜻하고 정말 꽉 차 있으면서 버릴 거 하나 없이 진짜 영양 만점이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되게 현영쌤이 마음이 몽글몽글해진다는데 저도 그런 마음이었고 약간 순간순간 되게 울컥했어요. 너무 좋다. 그래서 극복하실 게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네, 정말 너무 진짜 너무 좋았어요. 정말 마음이 정말 모아지고 소통이 정말 잘 되는 정말 배우고 싶은 수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영양 만점 집밥 같은 집밥 정선생 네, 그런 느낌이네요. 네, 우리 그러면 미애쌤 네, 우리 6학년 선생님 불참하신다더니 네, 항상 불참러로 하시다가 꼭 이렇게 참석하시는 우리 미애쌤. 네, 제가 아까 운전 중이셨는데. 네, 6월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다른 연수에 참여하고 이제 7시 반쯤에 마친 시간이라서 일단 참석을 못한다고 하고 참석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참석한다 그러고 늦으면 너무 불량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선생님 일단 시작 전에 죄송하다고 한 말씀 드릴 게 어제 선생님 수업 보면서 사실은 열심히 막 적었어요.
학교에서 안 가지고 왔어요. 죄송해요. 아니. 그래서 지금 다시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을 일단 드릴 건데 사실 저 어제 선생님 다시 수업 보면서 약간 저 약간 눈물이 살짝 맺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사실 뭘까 잠깐 생각을 했는데 그 선생님 진심이 느껴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선생님에 대한 뭐 정의를 내린다는 게 너무 좀 그렇긴 하지만 선생님의 철학 자체가 학생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하는 교사.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철학이 없으시고 뭔가 이런 게 아니라 선생님은 너무나 뚜렷하게 내가 매 시간마다 애들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마음이 크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본인 스스로 뭔가 조금 이렇게 내적으로 뭔가 부딪힐 때,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거를 선생님께서 이제 너무 크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전에 잘했던 거 다 버리고.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아까 운전하면서 사실 이제 미리 이거 소리만 일단 들었던 게 제가 그전에 이제 참석을 이제 못한다고 오디오를 안 켜놓고 들으니까 흐름을 전혀 모르고 이제 중간에 제가 나중에 얘기하려고 하니까 진짜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진짜 너무 민폐인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일단은 듣는 것도 다 들으려고 노력했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어떤 그 격려의 그게 사실은 중간에 제가 웃음이 빵 터졌던 게 저도 올해 6학년을 하는데 끼리 대화하라고 할 때는 그렇게 선생님하고도 겁없이 막 얘기하다가 다 이제 선생님 딱 바라보고 한번 얘기해 줄래? 하는데 진짜 완전 100% 정적. 너무 공감했거든요. 저희 반 똑같아요, 정말. 쉬는 시간에 얼마나 시끄러운데 수업 시간에 뭐 한번 해볼래? 뭐 얘기해 볼래? 뭐 얘기해 줄래? 그러면 진짜 숨소리 하나 안 들리거든요. 그런데도 선생님께서 당황하시지 않고 너희들의 생각을 그래도 들어보고 싶어 얘기하시면서 그 방향성을 그래도 선생님이 이렇게 좀 맞춰가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것도 선생님이 어찌됐건 학생들하고 소통을 하고도 노력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할 수 있는 노력이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약간 좀 감동받았던 부분이 사실 저 오늘도 이제 애들하고 사회를 했어요. 근데 오늘도 우리 반 애가 물어요. 선생님, 사회를 왜 배워야 돼요? 아, 싫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한테는 사회라는 과목 자체가 암기 과목, 약간 좀 항상 이게 암기에 대한 압박이 있는 과목이라는 그 생각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자기 반성을 했죠. 진작에 정진경 선생님 같이 애들이 말하는 기회를 많이 주고 했어야 됐는데, 그게 사실 이제 제가 오늘 어제 선생님 이제 수업을 보고 오늘 이제 제가 그 애들한테 어떤 여자애가 그 한 말을 이제 또 저한테 충격파를 날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남은 이 다음 시간에 저는 수업할 때 지금 선생님 하신 이제 경제성대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이를 갈면서 그래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보자. 그래서 선생님의 수업 보면서 약간 저도 이제 같은 학년이다 보니까 사실 수업에 대한 약간 대안책을 약간 마련할 수 있었던 그런 것도 사실 좀 되게 크게 와닿았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예전에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 수업했던 아이가 이제 마지막 멘트가 걔는 어떤 여자아이였는데 "이렇게 수업하니까 선생님 사회 시간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했었나? 제가 어제 거기는 적었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 말을 제가 딱 듣는 순간 '아 사회 수업이 진짜 아이들이 이게 마음에 와닿는 수업이었구나.' 본인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그에 대한 생각을 이제 돌아가면서 다 들어보고 하는 시간이 '아 참 소중했던 거구나.' 그걸 이제 저도 많이 크게 느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실 이제 선생님 그 수업하신 것 중에 이제 찬반 의견을 저는 사실 그전에 그냥 이제 토론하면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사실 이렇게 의견을 약간 나누었으면 그냥 그걸로 쭉 갔었어요. 그런데 어제 인상적이었던 게 그 찬반 의견도 다 돌아가면서 들어보도록 하고 말하도록 하시는 그게 약간 신선한 충격? 그 토론 수업에 대한 그게 사실 이제 아이들이 사실 경청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실 경청을 잘 안 해요. 자기
말하고 싶은 것만 막 얘기를 하는데 어제 선생님께서 그 수업의 방향 자체를 애들이 경청할 수밖에 없게끔 그런 기회들을 되게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이제 그 의도를 모르고 이제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겠지만 근데 알고 보면 선생님의 그 깊은 의도와 수업에 대한 의도가 숨어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소통하고자 노력하는 교사 그리고 내공이 있는 교사. 네. 애가 울어서 잠시만요. 이상입니다. 네. 또 경청을 또 중요시 여기신다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 또 이렇게 새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좀 좀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이 있으셨어요? 어떤 부분이 좀 마음에 와닿으셨는지 네. 짧게.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와닿아서 특별히 뭐 네. 같은 부분들을 보고 계시구나. 늘 놀라워요. 제가 아까는 말씀 못 드렸는데 사실 행수연 수업 나눔을 하려고 용기를 낸 게 항상 제가 2018년도에 이제 행수연 문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너무 진지하신 거예요. 너무 진지하시고 정말 그냥 언저리를 돌면서도 제가 너무 많이 배우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수업을 한 번도 행수연에서 공개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좀 제가 임중 선생님한테는 무리에 뜬 기름 같은 그런 기분이 있어서 그냥 행수연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저도 제가 2018년도에 행수연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같다고 처음에 모임에서 고백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올해는 2021년 올해는 그 행수연 안으로 온전히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선물을 주신 것 같고 오늘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한 가지가 저는 되게 놀라운 거예요. 저는 좀 그런 공감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냥 제가 보고 있는 우리 반 아이들 제가 좀 우물 안에 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크게 못 보고 우물 안에 딱 나한테 이렇게 주어진 사람들 그런 거에 집중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고 다른 학교 다른 교실에서 또 이건 초중고 다 또 저희를 나눔하고 있잖아요. 초등학교 학년도 넘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또 그러면서도 중학교에 계시면서도 다른 음악 교과를 하시면서도 또 제 수업을 보시고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 해주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야말로 정말 공감 능력이 짱이신 것 같고 굉장히 정말 제가 제일 배우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같이 고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셔서 정말 그리고 알아채 주셔서 정말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현장에서 또 이렇게 보셨던 우리 윤환쌤, 정훈쌤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윤환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보면서 다들 말씀해 주신 걸 들으면서 저도 되게 진짜 저도 미처 몰랐었던 그런 의미들을 다시 발견하게 되면서 야 진짜 우리 정진경 선생님 수업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면서 참 저도 되게 많은 감동이 다시 새롭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수업 촬영을 하고 나오면서 우리 이정훈 선생님이랑 얘기했던 게 야 진짜 우리 정진경 선생님은 무슨 배움을 생산하는 공장의 공장장 같은 느낌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렇게 지속 가능한 배움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렇게 다양한 정말 수업 교실이라는 공간 안에 있는 하나하나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의미와 목적이 담겨 있구나 그러면서 되게 많은 감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아이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오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을 내던 지점에서 뭐 이 토의 토론 방식 대신에 다른 걸 하고 싶다. 사실은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한 건데 그리고 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수레바퀴로 돌면서 토론을 할 때도 이렇게 다시 하면은 만났던 애들만 만날 수 있잖아요 하는데 이미 선생님이
그것을 알고 수정했음에도 아이가 이제 그걸 모르고 이렇게 오류를 일으켰을 때도 선생님의 피드백이 어떤 아이들의 감정을 그렇게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정말 팩트 앞에 아이들이 생각을 수정해 가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정진경 선생님을 통과하면 그 무질서한 아이들의 의견이 굉장히 질서를 갖추면서 정렬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 모든 수업의 방식이나 내용들이 아이들로부터 출발되다 보니까 진짜 최고의 동기부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수업 코칭적인 방법이 수업 안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스스로 의견을 내고 스스로 이렇게 발견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코칭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을 만나시는 모습들도 되게 참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되게 와닿았던 건 뭐냐면 그 토론을 할 때 사실 애들만 이렇게 돌릴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그때 같이 착석을 하면서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는 장면을 보는데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녹아들고 소통하고 그것이 사실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게 정말 성경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아이들 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거기에 같이 아이들의 모습으로 들어가서 정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나고 그리고 선생님이 진짜 그렇게 책상을 안 붙인 아이들 방식이 바뀌면서 좀 어색해하는 아이들을 또 그냥 막 이렇게 붙여 하면서 강압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또 기다려주고 그렇게 그 아이의 또 자유의지를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이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수업이 이렇게 정말 다른 그런 향기를 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야 진짜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수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전 너무 감동적이었고 진짜 정말 소중한 플랫폼을 이 교실 안에서 만들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우선은 이제 수업 찍으러 갔을 때 그 교실 느낌이란 게 있거든요. 에너지가 있죠. 그래서 쉬는 시간에 갔는데 애들이 진짜 엄청난 거예요, 에너지가. 그래서 직감적으로 이제 장비를 세팅을 하면서 좀 걱정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중학교하고 초등학교에서 걱정하는 결이 좀 다르다는 거를 지금 수업 나눔하는 거를 들으면서 좀 느꼈는데 쉬는 시간에 그 정도면 사실 중학교는 애들이 너무 시끄러울까 봐 이제 걱정을 해요. 이제 본능적으로 중학교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이제 뭐 조용히 해라, 그만 떠들어라가 주된 걱정거리인데 이제 초등학교는 오히려 얼음처럼 있는 거가 이제 걱정이시구나. 이게 조금 학교급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조금 우선은 좀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그 현장에서 느꼈던 거는 그게 이제 학교 급의 관점의 차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쉬는 시간에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교실 수업 중에는 적당히 되게 집중하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쉬는 시간에는 자기들이 이제 뭐 발산하고 지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쉬는 시간에 어울리는 초등학교 교실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또 수업 시간에는 또 초등학생으로서 적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교실 모습을 보면서 교실이 정말로 뭐랄까 살아있는 교실을 만들고 계시다. 좀 그런 느낌을 저는 강하게 받아서 야 쉬는 시간에 저렇게 떠들고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막 개판이다 싶을 정도로 에너지가 높았어 제가 느끼기에. 근데 수업 시간에 또 이렇게 막 토론할 때 애들이 조용히 하고 쭈뼛대는 애가 없고 그 공장 그 컨베이어 벨트처럼 쫙쫙 돌아가면서 지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야 저는 그게 되게 이제 우선은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윤한 형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배움 공장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공장의 핵심은 뭐냐면 효율이에요, 효율. 네. 근데 여기에서 되게 이제 아이러니한 게 이제 공존하는데, 정진경 쌤은 애들을 한 명 한 명 사실 되게 존중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그냥 사실은 수업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존중해 준다는 건 사실은 되게 비효율적인 구조예요. 그렇지. 네. 왜냐면 얘 얘기 들어보고 또 막 뭘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그런 의견도 있어 하면서 이거를 또 의사 결정을 또 해줘야 되는 영역이 있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존중하고 이런 면에서는 충분히 비효율적인 거를 감수하리만큼 애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그 존중해주는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서도 배움에 있어서는 또 되게 효율적인 구조화를 또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한 수업 시간에 같이 구현되는 거는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게 또 초등학교 수업을 많이 보다 보면 중학교 교사로서 야, 저거는 초등학교니까는 저 구조가 통한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정진경 선생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조는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선생님들 연습 때도 성인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충분히 통할 만한 구조가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되게 조금 뭐랄까? 야, 이게 진짜 하루아침에 나온 구조가 아니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면서, 이거는 진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수업을 아까 이제 그 지만갑 수업할 때도 이제 오늘 뭐 천혜연쌤이랑 뭐 향민쌤도 뭐 보고서 제출해야 될 게 있어서 못 온다고 막 그랬는데, 이거는 뭐 못 오고 오는 건 그날 형편에 따라서 본인 자유인데, 확실한 건 못 오시는 분은 엄청 손해다. 막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진심으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이제 현장에서 봤다는 게 개인적으로 저한테 특권을 제가 부여받은 것처럼, 네, 그런 수업을 보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이게 또 영상으로 볼 때하고 또 다른 현장의 그 에너지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정말, 좋았어요. 그렇게 하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내용이 살아있는 지식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저는, 우리가 또 공개 수업이고, 그 전에 그 장학도 받으셨고 해가지고, 요 대전이 그냥 요 맥락 안에 있나? 생각했는데, 그 전에 또 뭐 제주도 얘기도 했다고 하시고, 진짜 이거 성인들 그 사회에 그 뉴스페이퍼 그 사회면에서 보고 내가 혼자 생각하고 지나갈 법한 그 정도 얘기, 혹은 깊이 있게 못하고 하고 이런 거 하네. 뭐, 거기 뭐, 저기 뭐, 그 뭐야, 케이블카 뭐, 하나? 이게 뭐 필요한가 마나. 얘가 살짝 이렇게 살짝 스치고 지나갈 얘기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한다는 게 작년에 그 신혜숙 쌤? 네, 그 쌤이 이제 자기 학교 주변에 있는 그 간판이랑 문방구 막 갔다 오고 막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 지식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은 것처럼 정말로 그 지식에 생기를 이렇게 불어넣는 그런 느낌을 받았죠.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살아있는 지식을 애들이 이렇게 나누는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조금 나누고 싶은 게 아까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데, 이제 애들을 되게 존중해주고 사랑해주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은 학업적인 욕구나 기대는 낮은데 애들을 배려해주는 것만 높으신 선생님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래서 애들을 막 존중하고 애들 그 시기에 놀아야 돼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일부는 맞는 말인데 일부는 되게 위험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학업적인 기대나 목표 수준은 낮지 않은, 이거 아까 얘기했던 그 비율과 효율이 같이 있는 것처럼 이제 혁신학교 담론이나 이제 학습자 중심 교육의 담론을 이야기하는 선생님이 학업 능력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거든, 사실 교사로서. 그게 이제 양 날개처럼 같이 갔을 때 같이 있는 건데, 야, 그거를 양 날개가 한쪽 날개만 푸닥푸닥 거려가지고 막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적정선에서 같은 날개짓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면은 학습자 중심의 그 반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가르치는 사람 중심 수업이나 아니면은 그 교과 내용 중심 수업으로 갔을 때 학습자가 존중되지 못하기가 쉬운데 그 적정선을 되게 그 수많은 어떤 그 삶의 결로서 그 시행착오겠죠? 그런 걸 통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이렇게 균형을 되게 이상적인 균형을 이렇게 잡아놓은 게 너무 이거 진짜 그 예술의 경지다 그 부분은. 본인이 예술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어떻게 예술이 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진짜 이게 진짜 진짜 여러분들 보셨어요? 여러 정호쌤 입에 거품 물었어요, 지금. 너무 웃기다. 안 그래서 시켰으면 어쨌든 큰일 날 뻔했네. 아니 진짜 대박. 아니 아까 사실 여기 임준희 쌤한테 시간 모자라면 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 사실 이제 다들 감동이 많아서 메모 그때 했던 거 보면서 또 얘기를 하니까 그때 감정이 막 올라오네. 하여튼 그래서 와 진짜 이거 예술의 경지다. 막 그런 생각. 네. 지금 또 정호쌤 거품 문 거 처음 봤어요, 지금. 대단한. 뭐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 지식의 생기를 뭐 양 날갯짓의 이상 정말 명언들을 습득을 하셨는데 진짜 그 우리 진경쌤 제가 이제 저희 그 전에 학교에서부터 저희 전에 학교 그 1학년 저희 큰아이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로서 공개 수업을 보러 가는데 정말 1학년인데 저렇게 수업 설계를 한다고? 너무 이렇게 따라가지 못할 그런 수업 설계를 하셔서 제가 좀 근데 그때는 제가 수업을 깊게 못 봤어요. 근데 저희 이제 같은 또 연구회를 또 같이 해요. 연구회 팀장님이신데 별명이 알파 정이에요. 근데 오늘 선생님들께서 그거를 수업 한 차시를 봤는데 그거를 알아차려 주시더라고요. 되게 컴퓨터가 알파 정이에요. 진짜 별명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정말 표현하시지는 않지만 진짜 그 CPU가 되게 뭐 크다고 해야 되나? 되게 막 진짜 모든 거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진짜 그 수업 속에서도 진짜 하나하나 그 프로그램에 시키신 게 정말 대단하시다는 걸 저도 느꼈거든요. 그 수업 하나 설계 하신 부분들 그 보드펜 그 보조칠판에 숨겨놓은 거 보셨죠? 그러면서 선생님이 딱 꺼내니까 응? 저기 언제 붙여놓으셨지? 막 애들이 놀래요. 그러면서 진짜 그런 거서부터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선생님이 진짜 그런 프로그래밍화가 정말 체계적인 게 진짜 말도 못 하시는데 저는 이제 선생님의 그런 말들이 이 수업 속에도 녹아있더라고요. 너희들이 뭐 이렇게 민선이가 이렇게 짝의 입장으로 이렇게 해줘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 같아. 이런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녹아져 있는 그런 용어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눠주시고 뭔가 모래시계도 다 놔주시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그냥 선생님의 그런 평소의 말씀들이 말과 행동이 좀 녹아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느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대단한 그런 선생님의 신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캐치해 주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우리 직면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선생님께서 좀 고민하셨던 부분들, 아이들의 그런 소통에서 좀 이렇게 단절됐을 때 어떤 선생님이 좀 불편함을 느끼시는 부분들, 근데 보니까 선생님께서 수업 중간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좀 선생님들께서 좀 수업 속에서 발견하신 어떤, 좀 선생님이 힘들어 하셨던 부분들, 직면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좀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좀 질문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성찰적인 질문들. 네. 자,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면, 네. 혹시, 제가 네, 우리 하나만 정우쌤. 먼저 물어봐도 네. 그, 어, 긴장과 그 이제 성찰지 보면 부담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제가 긴장될 때를 생각을 해보면 뭔가를 되게 잘하고 싶을 때 긴장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진짜 중요한 운동 경기를 앞두고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연수를 뭔가를 하거나 뭐 발표를 해야 될 때 그냥 많은 사람들 앞에 있을 때 내 가치를 이렇게 조금 정말 아니면 내가 이렇게 주려는 내용을 진짜 잘 전달해주고 싶을 때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인드로 봤을 때 그 긴장과 부담이 진짜 수업을 잘하고 싶은 그 뭐랄까 그 진짜 사람 욕심이 있으면 긴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뭔지 조금 궁금한 게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게 있거든요. 실수해서 딴 사람한테 아니 이제 그 관찰하는 사람이 판단자가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평가받아서 내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평가자들한테 그 평가자들이 이제 애들일 때도 많기도 한데 이렇게 내가 가진 것보다 낮게 평가되는 게 싫어서인지 뭔지 조금 궁금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긴장과 부담의 원인이 뭘까? 근원이 뭘까? 네, 선생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인가요? 아니면 네. 그 부분이 제가 제일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제가 같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업을 준비하면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맞춤법이 틀린다든지 이렇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실수한 거는 저는 그런 거를 인정하는 거는 부담스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건 부담스럽지 않고, 아우, 선생님이 이거 잘못했어, 몰랐어 하고서, 근데 이렇게 해야 돼, 고쳐주거든요. 애들이 예를 들어서 배운 공책을 이렇게 검사하다 보면 제가 틀리게 설명해서 이건 아니고 이런 뜻이야 하고 했는데도 틀리게 설명된 거를 거기다 그대로 노트 정리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서 거기 옆에다가 제가 코멘트를 달면서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했었던 건데 선생님이 처음에 틀리게 설명을 해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은 부담감이 없는데 제가 이 수업을 화면을 다시 돌려보면서도 제가 마음 아팠던 부분이 항상 사람들이 넘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 긴장과 부담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얘기 안 나왔는데 제가 혹시 그렇게 말을 해서 얘가 상처받지 않았나, 애들이 상처받지 않았나 생각되는 부분들이 이 수업에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유준이하고 의준이하고 남자 두 명이 같이 팀이 돼서 발표하러 왔을 때 뭐 선생님은 사실 제일로 기대되는 팀이 저 팀이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게 저도 생각이 들고 그 아이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와서 붙였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이런 말을 해서 저 아이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았나 이런 거고 사실 4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두 팀 나와서 한 아이 중에 한 명이 수업 시간에 자주 엎드려서 자는 아이거든요. 자고 그 중에 또 한 명은 전학을 왔는데 책상에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고 계속 그런 상태로 지속이 되다가 요즘 많이 이제 같이 노력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했는데 교과 시간에도 엎드려서 잤나 봐요. 근데 그 교과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 시간에는 어떻게 해? 담임 선생님은 아무렇게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은 자기를 포기했다, 아니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애들이 포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었는데 교무실에서 들었는데
아니 어떻게 포기라는 게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올라와서 도저히 수업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어서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마음이 있어서 수업을 못 하겠어서 이건 너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까 국가 시간에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선생님이 유준이를 포기했어?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뭐 애들은 아니에요 하면서 선생님 어떤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얘기하고 싶고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선생님이 매번 누워서 자는 걸 매번 지적 안 하는 선생님의 마음 진심을 알아줘야지 어떻게 그걸 그렇게 사람 함부로 사람 마음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애들한테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나서 아이들이 표정이 굳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제 그만 얘기하겠다라고 하고 그 유준이한테 본인한테 선생님이 유준이 따로 불러서도 얘기한 적 많고 사람이 말로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수업 시간에 눈빛으로 부딪혀서 얘기한 적도 있고 또 노력하겠다라고 해서 우리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다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가끔씩 저는 마음을 주고서 하는데 그걸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걸 애들답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몇 날 며칠을 두고 마음에 짐이 돼서 그걸 또 막 되새김질 하는 사람처럼 또 되새기고 하면서 또 극복하는데 되게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모든 관계에서 그런 것 같아요. 애들하고 관계뿐만이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부부와의 관계도 그렇고 저는 그런 게 큰 상처가 되니까 그런 상황을 제가 만들지 않으려고 무지 노력을 하고 그럼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굉장히 마음이 떨리고 그래서 애들한테 내가 상처를 애들한테 그냥 편하게 대한다고 소통은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 마음에는 애들한테 상처 주면 안 돼. 상처 안 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너무 심하게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해요. 그래서 그걸 막 내려놓고 싶고 그래서 수업 중간에 그렇게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것도 제가 꾹꾹 참고 있다가 사실 그날 펜션 수업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말이었거든요. 너무 제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막 얼어붙고 또 제가 지적해서 누구 발표해봐 하면 발표하면서 그냥 편하게 말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고 분명히 선생님한테 어려운 점이 있으면 너희들 의견 물어보는 것처럼 너희들도 다가와서 쌤한테 물어볼 수 있어? 선생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실 때 저희는 힘들어요. 그냥 발표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할 때 제가 그거 애들 마음을 잘 몰라주고 저는 표현을 해줘야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게 긴장되고 부담스럽고 쟤 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쟤 또 어떤 마음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는 그랬고 그 수업 보면서도 중간중간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했는데 이거 걔 상처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누가 불렀는데 동시에 부른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유준아 앉아있어 선생님이 이렇게 할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제가 그러면서 또 그렇게 말했던 아이 그게 마음에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어쩔 때는 또 물어보는 적도 있거든요. 아까 그 상황에 선생님이 그랬는데 선생님은 그게 좀 마음에 걸리는데 이제 어때? 이제 6학년이니까 그게 가능한 것 같은데 뭐 1학년 담임일 때는 그런 것들이 항상 마음에 부담이 되고 애들은 되게 귀하고 소중한데 제가 그 애들을 망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제가 그만큼 힘이 있는 존재인 거예요. 교실 속에서는. 그래서 힘을 내리려고 늘 노력을 하는데 불쑥불쑥 그렇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고 그러면서 애들한테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네, 애들 의견을 존중하는 것 같다라고 애들은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교실 속에서 제가 행할 때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아이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얼굴이 붓거나 좀 이렇게 시무룩한 표정을 하면 제가 막 그게 마음이 너무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 다 살피시는 거잖아요. 그죠?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네. 뭐 부정적인 표정까지 다 살피시는. 네. 선생님들 이제 진경 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지금 조수 선생님이 너무나 아이들을 향해서 너무나 큰 책임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소진되실까 봐 걱정돼요. 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애들을 계속 이제 그때 그 사건 선생님 교무실로부터 그 얘기 들었을 때 선생님 되게 좀 집에서나 아니면은 그때 막 몸 상태라든지 어떠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가 수업을 진행을 못한 교사인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도 그걸 좀 제가 생각해 보고 아이들하고는 또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나서 이렇게 또 다른 선생님하고도 얘기 나눠보고 이렇게 해도 됐는데 제가 도저히 그 말을 들었는데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아이들한테도 아이들도 그날 좀 많이 놀라서 나중에 제가 좀 사과했는데 막 떨리는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보통의 경우가 그런 경우 많고 사람들 직장 생활하면서도 선생님들 표정이 일일이 다 한 명 한 명씩 저희 학교 작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도 회의에 들어왔던 어떤 선생님 표정, 교장 선생님뿐만 아니라 어떤 선생님 표정이 어두운 표정이 있어갖고 제가 물어보면 또 뭐라고 해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저도 지금 그것도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얼굴 표정이 왜 그러셨을까? 한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 그러니까 그게 조금 너무 심한 것 같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감정적인 교사인 것 같아요. 좀 이성적이고 간단해지라고 하더라고요. 임준희 선생님이 이 수업 나눔을 하고 또 저희가 또 수업 코칭도 신청했거든요. 신은진 교수님 수업 소진 너무 마음이 제가 사람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평정심을 잃고 굉장히 거기에 막 마음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고 제가 이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기도할 때도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마음은 좋지 않다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거는 분명히 제가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살펴도 너무 살피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오히려 아이들한테 건강한 반응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고치고 싶고 그럴 때 조금은 마음속으로는 막 끓는 마음이 있어도 좀 얼굴은 거짓된 얼굴이 아니라 선생님으로서 좀 의연하고 의젓하고 담대하게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는 교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게 못하는 거예요. 좀 이성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탁 추려서 얘기를 해주고 애들이 충격받지 않을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모든 걸 다 그냥 놓고 얘기를 해야지 그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아이들이 충격을 받는 거 보고 싸해지는 분위기를 보면서 제가 또 오늘 또 실수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좀 저의 연약한 부분인 것 같고 제가 너무 심하게 눈치를 본다고 하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눈치를 보고 그런 것들이 상대방들이 어느 정도 관계가 이렇게 되면 그거를 싫어하더라고요. 불편해하더라고요, 오히려요. 아우, 또 신경 쓰지 마.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아우, 뭐 그거 갖고 그래. 하여튼 못 말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니까. 제가 주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렇게 단단해지고 마음이 들고 해도 딱 중심을 잡고 그 요동치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도 요동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사람인데 그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서서 아이들을 보는데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 얼마나 할 것이고 그럴 텐데 내가 아이들을 좀 사랑하려고 사랑이 없는 사람이지만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서로 다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 전전긍긍하는 교사인 거에 대해서 제가 좀 털어내고 싶은 부분이고 올해는 꼭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떤 해답을 갖고 싶고 의연한 교사, 담대한 교사, 그리고 그냥 그런 교사, 의연 담대 그런 교사가 되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네. 정민 선생님에게 또 물어보실 것이라든지 아니면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이난영 할 얘기 있으면 이난영 하고. 저는 일단 여기 노크 교수님이 채팅창에 올려주신 질문이 되게
성찰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선생님이 혹시 크게 상처받으셨던 기억이 있으실까요? 네, 이 부분. 왜냐면 저도 들으면서 수업 안에서 굉장히 그 역설적인 가치가 조화를 잘 이루는 그 지점에 저희가 감동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얘기하신 그 고민을 이렇게 진지하게 나눠주시니까 아, 그 부분에서 선생님이 진짜 그렇게 더 걱정하시게 되고 그랬던 그 배경이 뭘까 그게 좀 많이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욱규 선생님의 이런 질문들도 또 저도 되게 좀 성찰적으로 느껴지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사랑하고 싶고 아이들은 그냥도 사랑스럽고 한데 제가 2019년도에 그냥 한 아이랑 사랑의 실험이라는 걸 하면서 제가 그때 늦게 그렇게 다 너덜너덜해지면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랑을 하면 내가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게 사랑이고 상처를 받고 그게 사랑이었다는 거를 알게 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 과정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제가 신경은 많이 쓰는데 유연하지 못하다고 표현한 거는 선생님들은 유연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되게 부담감을 가지면서 얘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 말하면 어떨까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하고 있는 측면에서 유연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서. 그래서 그 아이와 사랑이 씨름하면서 제가 했던 그런 부분이나 말이나 행동들이 그 아이의 마음에 그 아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고 그 아이가 원하는 눈높이가 아니었을 때는 그게 사랑이 아닌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느끼면서 그때 이렇게 내가 진심을 담아서 나는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진심을 받아주지 않는 일이 있네라고 느끼면서 내가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두 사람이 고통스럽고 여러 사람이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으려고 하면 제가 진짜 그 아이를 우리 반 아이들을 사랑하고 싶다면 아이들이 원하고 있는 게 뭔지를 잘 알고 그걸 캐치하고 그거에 맞게 제가 변화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은 열매를 주시더라고요. 고통은 스러웠지만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수업 설계할 때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는 뭐 학습 목표보다 사실 저는 학습 목표보다 아이들의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애들이 이걸 어떻게 느끼나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에 대해서 아이들은 어떻게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싶은 거지? 항상 그거를 제가 계속 물음표를 던지면서 그나마 이렇게 노력하고 싶다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때 상황에 맞게 사랑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애들이 이게 정말 사랑이고 편안하고 선생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있구나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다는 거를 제가 그때 느껴서 지금 아마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 조금씩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보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제 안에 생기는 것 같고 아이들이 저 인터뷰한 거를 몇 번씩 돌려봤거든요 이번에. 근데 제가 인터뷰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그 7명의 아이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인터뷰한 순서도 제가 너무 놀랐던 거예요. 우리가 너무 놀라면 소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인터뷰한 순서도 제가 너무 놀라서 제가 진짜 이 수업을 찍고 너무 은혜를 받았거든요. 주님께서 이렇게 선물 주시는구나. 그리고 아까 제 수업 보고 성경적 가치관 느껴지신다고 했는데 선생님 수업 나눔에 우리 행세은혜 수업 공개 좀 해야 하면서 임주인 선생님이 말한 게 내가 떨린다고 나 떨려서 하기 싫다고 그랬더니 선생님 사람 시선 그만 의식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것만 생각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목요일날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정말 빡 꽂히듯이 요즘 아이들 말로 피리 빡 꽂히듯이 아 그렇구나 해야 되는구나 해서 준비하게 됐고 제 수업에는 다른 건 없지만 항상 아이들 눈높이에 다가가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게 아이들이 저를 나쁘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은 그만큼 지금 아직 어리고 제가 아이들에 맞는 사랑을 줘야 된다는 거를 항상 그 중심에 그런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019년도에 정말 선생님이 너무 힘드신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좀 열화통 터지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극복을 하시는 정말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저는 오늘 선생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았어요. 아, 왜 이렇게 애들한테 자꾸 이렇게 물어보실까? 수업 중간에 피드백처럼 했는데 그 출발점이 그 2019년도에 그 아픈 아이로부터 받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받은 사건들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정말 그것을 되게 잘 극복하시면서 수업으로 녹여내시고 승화시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너무 감동이 진짜 그냥 우리 선생님들 말씀 이렇게 어떠셨는지 오늘 좀 이렇게 짧게 말씀 채팅창에 좀 적어주시고 적어주시면서 우리 진경쌤 오늘 어떠셨는지 좀 이렇게 도전 앞으로 이렇게 근데 사실은 다 얘기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요동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담대하면서 의연한 교사가 되겠다 이렇게 좀 다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좀 오늘 어떠셨는지 좀 마음을 한번 여쭈고 싶어요. 수업 나눔 어떠셨는지. 네. 선생님들은 채팅창에 오늘 느낌 한번 적어주세요. 채팅창에 오늘 뭐 도전하고 싶은 부분들 아니면 느끼셨던 부분들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음이 좀 어떠세요? 되게 시원하고 후련하고 시원하고 후련한 것 같아요. 시원하고 후련한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자기 마음속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했으면 그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직 13살, 12살밖에 안 된 우리 애들이 저와 마주보고 생활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뭐 어른데 어른도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어쩔 때는 제가 한 말의 영향도 크고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것이 책임감이 느껴져서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제가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한 조심하면서 또 조심한다는 게 사실 그렇게 아이들을 마음속에 담고서 하려고 제 딴에 노력한다라고 하면 부족한 점들은 아이들한테 늘 얘기하는 것처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받아라. 너희들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거 표현해라. 참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것처럼 그래서 저도 아이들한테 수업 중간중간에 어떤 마음에 부담 왔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이들이 반대로 받아들이거나 그렇지 않다는 모습을 봤을 때도 좀 잠잠하게 기다려주고 시간이 지나면 또 알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걱정이 아니라 그냥 쿨한 유머로 넘길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딱 그냥 꼬집어서 그건 아니야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살짝 어쩔 때는 저희 반에
경계가 모호한 부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계가 약간 희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냥 진경아,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잘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힘을 내고 이렇게 힘을 내고 아이들을 조금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계속 아이들하고 남은 시간도 선한 싸움을 하렴. 주님께서 늘 얘기해 주시니까 든든한 후원자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런 잘못을 했어요. 주님 어떡할까요? 물어보시면 항상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주님과 제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하고도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어떤 상처를 줘도 제가 다 그게 용서가 되는 것처럼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6월인데 저희들 그렇게 우리 반 그렇게 이야기 계속 만들어 갈 거고 계속 아이들한테 제 모습 모니터링 하면서 아이들이 불편해하는 부분들을 고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많이 격려해 주시고 같이 마음을 저랑 같이 동행해 주신 이 시간이 정말 너무 귀하고 너무 지금 너무 후련하고 너무 행복해요. 선생님, 진경쌤, 저기 우리 선생님들께서 적어주신 그런 메시지들 채팅창으로 한번 읽어봐 주시고, 네. 선생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오늘 감동이었고, 이게 정말 기도 장대초부터 시작한 그런 기도 항상 매주 이렇게 기도했던 선생님과의 인연들이 어떤 그런 사실은 선생님이라고 기도하면서 선생님께서 올해는 어떤 수업으로 거듭나는 교사가 될 것 같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수업 성장의 기회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진짜 알파정답게 선생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실지 다 알고 계시고 스스로 또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들한테 각자한테 하는 그런 준이야 잘하고 있어 선한 싸움을 하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네, 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좋은 말씀해주신 또 격려의 말씀 또 스스로 도전 과제를 이렇게 던지시는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네, 우리 오늘 수업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념 촬영 한번 할게요. 여기 한번 봐주시죠. 네, 좋습니다. 아유, 진짜 오늘 감동이네요. 찍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제가 두 분을 가운데로 놓고 찍을게요. 잠깐만요. 네, 그리고